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 돈 주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는 사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근데 보통은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내 집이고 내 아파트고 내 땅인데 내 명의로 등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전혀 엉뚱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는 사례는 세금을 좀 면하기 위한 목적이라거나 아니면 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라거나 하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도로 행해지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해서 민사상, 형사상 수많은 법률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말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에 대해서 실권리자와 명의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면서 외부적인 등기만을 제3자 명의로 해놓는 그런 취지의 약정을 뜻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이걸 줄여서 부실법이라고 부릅니다. 부실법의 조문이 이제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실법 제3조 그리고 제4조예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물건에 관해서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명의신탁하면 안 된다. 이거를 선언하고 있고 법 제4조 1항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라고 명시하였고 법 제4조 제2항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건 변동은 원칙이 무효이다 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하지 말아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라. 부동산 명의신탁 하기로 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다. 그렇게 너희들이 약정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이게 부실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부실법상 이제 특례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중요하니까 오늘 언급을 합니다. 부실법 제8조에 이제 특례 조항이 있는데 조세 회피나 법령의 제한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 이처럼 어떤 안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종중소유 부동산이나 부부간 명의신탁은 그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라는 특례 조항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부실법 적용되는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명의신탁의 유형이 뭐냐? 명의신탁이라고 다 똑같은 명의신탁이 아니거든요. 유형이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처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분쟁에서 명의신탁의 형태가 양자간 명의신탁인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이거를 꼭 그 개념을 잘 구별해야 돼요. 첫 번째, 양자간 명의신탁.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책에서는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A하고 B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이거 실권리자 A가 B 너 명의로 해놓자 라고 약정하는 그런 형태의 명의신탁 약정을 말해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 수탁자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요. 약정이 유효해야 해지를 하든 말든 하지 약정이 무효인데 뭘 해지하냐는 거예요. 다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 명의로 된 등기는 원인 무효가 되고 여전히 신탁자 소유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수탁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유형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이걸 또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넘기는 형태, 이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이 유형의 명의신탁에서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에 기한 물권 변동도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아직도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지금 무효인, 원인 무효인 등기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또 중요한 거는 부실법이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무효인 거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 약정에 기해서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로 된 등기가 무효라는 거지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건 아니에요. 맨 마지막 계약 명의신탁. 이거는 신탁자,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수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까지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등기 또한 수탁자가 직접 받는 형태. 이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계약 명의신탁. 이 계약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점에서는 아까 설명한 양자간 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의신탁이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부실법상. 근데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특이한 점은 그러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물권 변동,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요게 효냐 무효냐, 이거는 매도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서 선의 악이라는 거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그 관계를 매도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거예요. 첫 번째,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된 등기가 유효한 걸로 취급돼요. 부실법 제4조 2항 단서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걸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는 완전히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신탁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해서든 이거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해당 부동산 취득 자금을 제공했을 거니까 계약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가 부실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제공했던 매수 대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즉 매도인이 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라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부실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매도인은 원인 무효인 등기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 부실법 적용 문제나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해석 문제로 다툼이 되는 사례들이 많고 실제로 저도 이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진행을 해봤어요. 많이 진행을 해봐서 뭐 1심에서 어떤 사건을 2심에서 전부 뒤집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또 그리고 부실법 이 법리 적용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